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외모도, 건강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는 순간 마음 한편이 허전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노년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자신을 사랑하며 깊은 존중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과연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의 철학은 때로는 냉철하게 느껴지지만 그 속에는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는 따뜻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외부의 조건이 아닌 오롯이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쇼펜하우어가 안내하는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노년의 품격, 3가지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어떤 노인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선물도 받지 못한 채 마치 살아있는 송장처럼 존재의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안정된 노후를 위한 경제적 기반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난은 세상이 주는 다채로운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내면이 텅 비어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는 사라져가는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값진 선물로 채워나갈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마음을 나눌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구경하거나 여행을 통해 배우려는 욕구는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그 대신 평생에 걸쳐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나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고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나 동반자입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둘째, 예술을 인생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거나 음악을 감상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예술 활동은 우리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직접 악기를 연주하거나 서툰 솜씨로 그림을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시로 옮겨 적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행복입니다. 예술은 우리의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줍니다. 셋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슬픔에 잠기지 마십시오. 인간의 일생은 본래 길지도 짧지도 않습니다. 길다 또는 짧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주관적인 잣대일 뿐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슬퍼하거나 과거에 더 잘 살지 못했다는 후회로 현재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한다. 좋은 사람들과 다정한 대화를 즐기고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을 내가 사랑하는 예술로 표현할 것이다. 나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익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귀인이 모여드는 사람들의 대화법에 내 주변에는 나를 이끌어줄 귀인이 없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좋은 사람, 즉 귀인이나 멘토의 존재는 우리 인생의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유독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들을 관찰해보면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간결하게 말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가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바쁜 사람일수록 이 능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장황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짧고 명확하게 전달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와 사람이 모여듭니다. 반대로 이야기가 한없이 길어지고 핵심이 흐릿해지면 주변에는 시간만 많은 사람들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짧고 선명하게 말하는 지혜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계속해서 길어지면 결국 사소한 말이 되고, 반대로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품격 있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여러 에피소드를 섞지 않으며 요점만 간추려 소식을 공유하듯 말하십시오. 설득하려 하지 말고 담담하게 설명하십시오. 혹자는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냉정하고 계산적인 태도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간결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타인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소중히 아껴주려는 따뜻한 마음이 있기에 자신의 표현 욕구를 절제하고 핵심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결한 말은 사랑에서 비롯되며 사랑으로 채워진 말은 결국 당신의 삶에 귀인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5가지 기준. 세상에 자신을 넘어서 볼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각자 자신의 수준만큼만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친구라는 존재가 더욱 소중합니다. 내가 볼 수 없는 세상을 보여주고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먼저 걸어간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인연만으로도 우리는 더 높은 지성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좋은 책 한 권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책을 통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듯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삶의 태도를 배우고 내면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다음 5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스승과도 같이 지성이 깊은 사람. 둘째, 타인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보는 긍정적인 사람. 셋째, 나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나의 불행을 자신의 일처럼 아파해주는 사람. 넷째, 어떤 상황에서도 선함과 진실함을 잃지 않는 사람. 다섯째, 사려가 깊고 인간의 도리를 아는 사람. 사귄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만난 기간이나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만날수록 내 마음까지 맑아지고 차분해지는 사람, 진실한 영혼을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십시오. 좋은 친구는 내가 사는 세상 전체를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진심은 왜 전달하기 어려운가? 우리는 종종 왜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 걸까? 라며 답답해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진실하고 순수하며 선량한 마음일수록 상대에게 쉽게 전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반면에 적개심이나 미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단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쉽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오해와 갈등이 가득한 이유입니다. 좋은 마음과 선량한 의도는 매우 섬세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표현해야만 겨우 상대방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지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자주 오해를 받는 이유는 그의 품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자신의 좋은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눈에 보이는 것 넘어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젊어서는 직접 높은 산 정상에 올라야만 볼 수 있었던 풍경을 노년에는 가만히 앉아 마음의 눈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의 힘이 약해지면 마음의 힘이 강해지는 법입니다. 진실과 순수한 마음은 쉽게 전달되지 않기에 우리는 더욱 노력하고 분투하며 마음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내 삶의 지성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5번째 이야기, 나를 지키는 관계의 지혜. 한번 실망한 사람에게는 결국 계속해서 실망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때로는 냉정할 정도로 명확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독이 두려워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에 끊어내야 할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 뒤에서 험담을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조차 내가 너무한 게 아닐까. 그래도 사람을 믿어야지라며 스스로를 속이고 기회를 반복해서 줍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주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쁜 사람은 쉽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며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줄 기회를 차라리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함부로 맺은 인연은 반드시 내 삶에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과 순결한 믿음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당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에게만 그 소중한 마음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번째 이야기, 심각함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행복. 우리는 종종 행복을 붙잡기 위해 너무 애쓰며 살아갑니다. 더 힘내서 행복해져야지라고 다짐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실망과 허탈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행복이나 기쁨은 매우 일시적이며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것은 영원한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불확실한 시간 동안만 우연히 내게 허락된 선물과 같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모든 장면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언제나 무거운 표정으로 일상을 진지하게만 대하는 것은 내면에 거대한 쇠사슬을 매달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면은 완전히 망가지고 더는 달릴 힘조차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생각이 깊은 것과 심각한 것은 다릅니다. 깊은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을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지만 심각한 태도는 인생을 점점 더 무겁게 짓누를 뿐입니다.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넘기고 대범하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십시오. 불안감과 두려움을 버리고 의식적으로 밝은 음악을 듣고 긍정적인 문장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조금은 가볍게 그러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당장 그 심각한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어떤 경우에도 나를 존중하라.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세상의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 스스로 포기라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잘 되는 일이 없다고 해도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를 도울 진정한 멘토를 찾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차분함을 유지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성실하며 나를 깎아내리지 않으면서 깨달음을 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당신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은 자신이 망하기를 바라며 스스로에게 박수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는 한 나의 세상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나이 들어감의 의미와 관계의 본질,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의 말처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과 내면의 평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외모도, 건강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는 순간 마음 한편이 허전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노년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자신을 사랑하며 깊은 존중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과연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의 철학은 때로는 냉철하게 느껴지지만 그 속에는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는 따뜻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외부의 조건이 아닌 오롯이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쇼펜하우어가 안내하는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노년의 품격, 3가지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어떤 노인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선물도 받지 못한 채 마치 살아있는 송장처럼 존재의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안정된 노후를 위한 경제적 기반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난은 세상이 주는 다채로운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내면이 텅 비어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는 사라져가는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값진 선물로 채워나갈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마음을 나눌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구경하거나 여행을 통해 배우려는 욕구는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그 대신 평생에 걸쳐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나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고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나 동반자입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둘째, 예술을 인생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거나 음악을 감상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예술 활동은 우리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직접 악기를 연주하거나 서툰 솜씨로 그림을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시로 옮겨 적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행복입니다. 예술은 우리의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줍니다. 셋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슬픔에 잠기지 마십시오. 인간의 일생은 본래 길지도 짧지도 않습니다. 길다 또는 짧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주관적인 잣대일 뿐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슬퍼하거나 과거에 더 잘 살지 못했다는 후회로
현재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한다. 좋은 사람들과 다정한 대화를 즐기고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을 내가 사랑하는 예술로 표현할 것이다. 나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익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귀인이 모여드는 사람들의 대화법에 내 주변에는 나를 이끌어줄 귀인이 없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좋은 사람, 즉 귀인이나 멘토의 존재는 우리 인생의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유독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들을 관찰해보면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간결하게 말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가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바쁜 사람일수록 이 능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장황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짧고 명확하게 전달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와 사람이 모여듭니다. 반대로 이야기가 한없이 길어지고 핵심이 흐릿해지면 주변에는 시간만 많은 사람들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짧고 선명하게 말하는 지혜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계속해서 길어지면 결국 사소한 말이 되고, 반대로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품격 있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여러 에피소드를 섞지 않으며 요점만 간추려 소식을 공유하듯 말하십시오. 설득하려 하지 말고 담담하게 설명하십시오. 혹자는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냉정하고 계산적인 태도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간결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타인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소중히 아껴주려는 따뜻한 마음이 있기에 자신의 표현 욕구를 절제하고 핵심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결한 말은 사랑에서 비롯되며 사랑으로 채워진 말은 결국 당신의 삶에 귀인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5가지 기준. 세상에 자신을 넘어서 볼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각자 자신의 수준만큼만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친구라는 존재가 더욱 소중합니다. 내가 볼 수 없는 세상을 보여주고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먼저 걸어간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인연만으로도 우리는 더 높은 지성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좋은 책 한 권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책을 통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듯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삶의 태도를 배우고 내면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다음 5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스승과도 같이 지성이 깊은 사람. 둘째, 타인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보는 긍정적인 사람. 셋째, 나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나의 불행을 자신의 일처럼 아파해주는 사람. 넷째, 어떤 상황에서도 선함과 진실함을 잃지 않는 사람. 다섯째, 사려가 깊고 인간의 도리를 아는 사람. 사귄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만난 기간이나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만날수록 내 마음까지 맑아지고 차분해지는 사람, 진실한 영혼을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십시오. 좋은 친구는 내가 사는 세상 전체를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진심은 왜 전달하기 어려운가? 우리는 종종 왜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 걸까? 라며 답답해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진실하고 순수하며 선량한 마음일수록 상대에게 쉽게 전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반면에 적개심이나 미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단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쉽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오해와 갈등이 가득한 이유입니다. 좋은 마음과 선량한 의도는 매우 섬세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표현해야만 겨우 상대방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지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자주 오해를 받는 이유는 그의 품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자신의 좋은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눈에 보이는 것 넘어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젊어서는 직접 높은 산 정상에 올라야만 볼 수 있었던 풍경을 노년에는 가만히 앉아 마음의 눈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의 힘이 약해지면 마음의 힘이 강해지는 법입니다. 진실과 순수한 마음은 쉽게 전달되지 않기에 우리는 더욱 노력하고 분투하며 마음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내 삶의 지성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5번째 이야기, 나를 지키는 관계의 지혜. 한번 실망한 사람에게는 결국 계속해서 실망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때로는 냉정할 정도로 명확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독이 두려워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에 끊어내야 할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 뒤에서 험담을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조차 내가 너무한 게 아닐까? 그래도 사람을 믿어야지라며 스스로를 속이고 기회를 반복해서 줍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주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쁜 사람은 쉽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며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줄 기회를 차라리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함부로 맺은 인연은 반드시 내 삶에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과 순결한 믿음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당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에게만 그 소중한 마음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번째 이야기, 심각함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행복. 우리는 종종 행복을 붙잡기 위해 너무 애쓰며 살아갑니다. 더 힘내서 행복해져야지라고 다짐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실망과 허탈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행복이나 기쁨은 매우 일시적이며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것은 영원한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불확실한 시간 동안만 우연히 내게 허락된 선물과 같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모든 장면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언제나 무거운 표정으로 일상을 진지하게만 대하는 것은 내면에 거대한 쇠사슬을 매달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면은 완전히 망가지고 더는 달릴 힘조차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생각이 깊은 것과 심각한 것은 다릅니다. 깊은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을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지만 심각한 태도는 인생을 점점 더 무겁게 짓누를 뿐입니다.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넘기고 대범하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십시오. 불안감과 두려움을 버리고 의식적으로 밝은 음악을 듣고 긍정적인 문장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조금은 가볍게 그러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당장 그 심각한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어떤 경우에도 나를 존중하라.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세상의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 스스로 포기라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잘 되는 일이 없다고 해도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를 도울 진정한 멘토를 찾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차분함을 유지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성실하며 나를 깎아내리지 않으면서 깨달음을 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당신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은 자신이 망하기를 바라며 스스로에게 박수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는 한 나의 세상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나이 들어감의 의미와 관계의 본질,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의 말처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과 내면의 평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외모도, 건강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는 순간 마음 한편이 허전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노년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자신을 사랑하며 깊은 존중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과연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의 철학은 때로는 냉철하게 느껴지지만 그 속에는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는 따뜻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외부의 조건이 아닌 오롯이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쇼펜하우어가 안내하는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노년의 품격, 3가지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어떤 노인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선물도 받지 못한 채 마치 살아있는 송장처럼 존재의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안정된 노후를 위한 경제적 기반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난은 세상이 주는 다채로운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내면이 텅 비어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는 사라져가는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값진 선물로 채워나갈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마음을 나눌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구경하거나 여행을 통해 배우려는 욕구는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그 대신 평생에 걸쳐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나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고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나 동반자입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둘째, 예술을 인생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거나
음악을 감상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예술 활동은 우리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직접 악기를 연주하거나 서툰 솜씨로 그림을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시로 옮겨 적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행복입니다. 예술은 우리의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줍니다. 셋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슬픔에 잠기지 마십시오. 인간의 일생은 본래 길지도 짧지도 않습니다. 길다 또는 짧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주관적인 잣대일 뿐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슬퍼하거나 과거에 더 잘 살지 못했다는 후회로 현재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한다. 좋은 사람들과 다정한 대화를 즐기고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을 내가 사랑하는 예술로 표현할 것이다. 나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익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귀인이 모여드는 사람들의 대화법에 내 주변에는 나를 이끌어줄 귀인이 없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좋은 사람, 즉 귀인이나 멘토의 존재는 우리 인생의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유독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들을 관찰해보면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간결하게 말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가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바쁜 사람일수록 이 능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장황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짧고 명확하게 전달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와 사람이 모여듭니다. 반대로 이야기가 한없이 길어지고 핵심이 흐릿해지면 주변에는 시간만 많은 사람들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짧고 선명하게 말하는 지혜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계속해서 길어지면 결국 사소한 말이 되고, 반대로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품격 있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여러 에피소드를 섞지 않으며 요점만 간추려 소식을 공유하듯 말하십시오. 설득하려 하지 말고 담담하게 설명하십시오. 혹자는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냉정하고 계산적인 태도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간결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타인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소중히 아껴주려는 따뜻한 마음이 있기에 자신의 표현 욕구를 절제하고 핵심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결한 말은 사랑에서 비롯되며 사랑으로 채워진 말은 결국 당신의 삶에 귀인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5가지 기준. 세상에 자신을 넘어서 볼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각자 자신의 수준만큼만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친구라는 존재가 더욱 소중합니다. 내가 볼 수 없는 세상을 보여주고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먼저 걸어간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인연만으로도 우리는 더 높은 지성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좋은 책 한 권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책을 통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듯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삶의 태도를 배우고 내면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다음 5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스승과도 같이 지성이 깊은 사람. 둘째,
타인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보는 긍정적인 사람. 셋째, 나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나의 불행을 자신의 일처럼 아파해주는 사람. 넷째, 어떤 상황에서도 선함과 진실함을 잃지 않는 사람. 다섯째, 사려가 깊고 인간의 도리를 아는 사람. 사귄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만난 기간이나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만날수록 내 마음까지 맑아지고 차분해지는 사람, 진실한 영혼을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십시오. 좋은 친구는 내가 사는 세상 전체를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진심은 왜 전달하기 어려운가? 우리는 종종 왜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 걸까? 라며 답답해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진실하고 순수하며 선량한 마음일수록 상대에게 쉽게 전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반면에 적개심이나 미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단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쉽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오해와 갈등이 가득한 이유입니다. 좋은 마음과 선량한 의도는 매우 섬세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표현해야만 겨우 상대방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지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자주 오해를 받는 이유는 그의 품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자신의 좋은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눈에 보이는 것 넘어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젊어서는 직접 높은 산 정상에 올라야만 볼 수 있었던 풍경을 노년에는 가만히 앉아 마음의 눈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의 힘이 약해지면 마음의 힘이 강해지는 법입니다. 진실과 순수한 마음은 쉽게 전달되지 않기에 우리는 더욱 노력하고 분투하며 마음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내 삶의 지성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나를 지키는 관계의 지혜. 한번 실망한 사람에게는 결국 계속해서 실망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때로는 냉정할 정도로 명확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독이 두려워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에 끊어내야 할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 뒤에서 험담을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조차 내가 너무한 게 아닐까? 그래도 사람을 믿어야지라며 스스로를 속이고 기회를 반복해서 줍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주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쁜 사람은 쉽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며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줄 기회를 차라리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함부로 맺은 인연은 반드시 내 삶에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과 순결한 믿음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당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에게만 그 소중한 마음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심각함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행복. 우리는 종종 행복을 붙잡기 위해 너무 애쓰며 살아갑니다. 더 힘내서 행복해져야지라고 다짐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실망과 허탈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행복이나 기쁨은 매우 일시적이며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것은 영원한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불확실한 시간 동안만 우연히 내게 허락된 선물과 같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모든 장면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언제나 무거운 표정으로 일상을 진지하게만 대하는 것은 내면에 거대한 쇠사슬을 매달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면은 완전히 망가지고 더는 달릴 힘조차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생각이 깊은 것과 심각한 것은 다릅니다. 깊은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을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지만 심각한 태도는 인생을 점점 더 무겁게 짓누를 뿐입니다.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넘기고 대범하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십시오. 불안감과 두려움을 버리고 의식적으로 밝은 음악을 듣고 긍정적인 문장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조금은 가볍게 그러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당장 그 심각한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어떤 경우에도 나를 존중하라.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세상의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 스스로 포기라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잘 되는 일이 없다고 해도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를 도울 진정한 멘토를 찾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차분함을 유지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성실하며 나를 깎아내리지 않으면서 깨달음을 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당신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은 자신이 망하기를 바라며 스스로에게 박수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는 한 나의 세상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나이 들어감의 의미와 관계의 본질,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의 말처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과 내면의 평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외모도, 건강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는 순간 마음 한편이 허전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노년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자신을 사랑하며 깊은 존중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과연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의 철학은 때로는 냉철하게 느껴지지만 그 속에는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는 따뜻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외부의 조건이 아닌 오롯이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쇼펜하우어가 안내하는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노년의 품격, 3가지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어떤 노인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선물도 받지 못한 채 마치 살아있는 송장처럼 존재의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안정된 노후를 위한 경제적 기반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난은 세상이 주는 다채로운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내면이 텅 비어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는 사라져가는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값진 선물로
채워나갈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마음을 나눌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구경하거나 여행을 통해 배우려는 욕구는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그 대신 평생에 걸쳐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나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고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나 동반자입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둘째, 예술을 인생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거나 음악을 감상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예술 활동은 우리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직접 악기를 연주하거나 서툰 솜씨로 그림을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시로 옮겨 적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행복입니다. 예술은 우리의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줍니다. 셋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슬픔에 잠기지 마십시오. 인간의 일생은 본래 길지도 짧지도 않습니다. 길다 또는 짧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주관적인 잣대일 뿐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슬퍼하거나 과거에 더 잘 살지 못했다는 후회로 현재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한다. 좋은 사람들과 다정한 대화를 즐기고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을 내가 사랑하는 예술로 표현할 것이다. 나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익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귀인이 모여드는 사람들의 대화법에 내 주변에는 나를 이끌어줄 귀인이 없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좋은 사람, 즉 귀인이나 멘토의 존재는 우리 인생의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유독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들을 관찰해보면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간결하게 말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가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바쁜 사람일수록 이 능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장황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짧고 명확하게 전달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와 사람이 모여듭니다. 반대로 이야기가 한없이 길어지고 핵심이 흐릿해지면 주변에는 시간만 많은 사람들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짧고 선명하게 말하는 지혜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계속해서 길어지면 결국 사소한 말이 되고, 반대로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품격 있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여러 에피소드를 섞지 않으며 요점만 간추려 소식을 공유하듯 말하십시오. 설득하려 하지 말고 담담하게 설명하십시오. 혹자는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냉정하고 계산적인 태도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간결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타인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소중히 아껴주려는 따뜻한 마음이 있기에 자신의 표현 욕구를 절제하고 핵심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결한 말은 사랑에서 비롯되며 사랑으로 채워진 말은 결국 당신의 삶에 귀인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5가지 기준. 세상에 자신을 넘어서 볼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각자 자신의 수준만큼만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친구라는 존재가 더욱 소중합니다. 내가 볼 수 없는 세상을 보여주고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먼저 걸어간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인연만으로도 우리는 더 높은 지성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좋은 책 한 권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책을 통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듯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삶의 태도를 배우고 내면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다음 5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스승과도 같이 지성이 깊은 사람. 둘째, 타인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보는 긍정적인 사람. 셋째, 나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나의 불행을 자신의 일처럼 아파해주는 사람. 넷째, 어떤 상황에서도 선함과 진실함을 잃지 않는 사람. 다섯째, 사려가 깊고 인간의 도리를 아는 사람. 사귄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만난 기간이나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만날수록 내 마음까지 맑아지고 차분해지는 사람, 진실한 영혼을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십시오. 좋은 친구는 내가 사는 세상 전체를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진심은 왜 전달하기 어려운가? 우리는 종종 왜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 걸까? 라며 답답해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진실하고 순수하며 선량한 마음일수록 상대에게 쉽게 전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반면에 적개심이나 미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단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쉽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오해와 갈등이 가득한 이유입니다. 좋은 마음과 선량한 의도는 매우 섬세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표현해야만 겨우 상대방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지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자주 오해를 받는 이유는 그의 품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자신의 좋은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눈에 보이는 것 넘어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젊어서는 직접 높은 산 정상에 올라야만 볼 수 있었던 풍경을 노년에는 가만히 앉아 마음의 눈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의 힘이 약해지면 마음의 힘이 강해지는 법입니다. 진실과 순수한 마음은 쉽게 전달되지 않기에 우리는 더욱 노력하고 분투하며 마음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내 삶의 지성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5번째 이야기, 나를 지키는 관계의 지혜. 한번 실망한 사람에게는 결국 계속해서 실망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때로는 냉정할 정도로 명확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독이 두려워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에 끊어내야 할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 뒤에서 험담을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조차 내가 너무한 게 아닐까? 그래도 사람을 믿어야지라며 스스로를 속이고 기회를 반복해서 줍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주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쁜 사람은 쉽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며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줄 기회를 차라리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함부로 맺은 인연은 반드시 내 삶에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과 순결한 믿음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당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에게만 그 소중한 마음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번째 이야기, 심각함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행복. 우리는 종종 행복을 붙잡기 위해 너무 애쓰며 살아갑니다.
더 힘내서 행복해져야지라고 다짐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실망과 허탈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행복이나 기쁨은 매우 일시적이며 결정